안녕하세요, 여러분. Bonjour à tous. 오늘은 약간 ASMR 분위기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제가 주변 분위기도 약간 코시하게 만들어봤어요.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잠들기 전에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하는 그런 영상을 보면은 잠이 잘 오더라고요. 제가 그런 영상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이런 영상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랑 약간 친구들끼리 대화하는 그런 편안한 분위기 ASMR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런 거를 쭉 찾아보니까 음주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술을 잘 못하고 잘 안 해서 맥주나 와인 이런 거를 가지고 오기보다는 그냥 음료수인 콜라를 가지고 왔어요. 이것도 약간 파파파파 이런 기포 소리가 나니까 좀 좋지 않을까요? 해서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다들 하시던데 이렇게 하는 거 맞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해보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프랑스의 콩쿠르 덩트레라고 그 보자르를 입학하려면은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서류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악셉테가 되면은 이제 면접을 보러 와야 돼요. 그 내가 만든 아트 워크들을 다 가지고 그런 작업들을 다 가지고 면접을 보러 가야 돼요. 그 면접을 볼 때 겪었던 일들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스펙타클한데 그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여러분들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3, 4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우선 프랑스에 처음 와서 프랑스 현지 상황을 좀 파악하고 어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 동안 파리도 놀러 갔었는데 제가 생테티엔이라는 작은 소도시에서 어학을 했는데 그때 떼즈베를 타고 파리에 혼자 가서 여행도 하면서 에펠탑도 그때 처음 보고 루브르 박물관, 오르세 미술관, 뭐 뽕피두 센터 이런 데를 다 관광을 했었어요, 혼자.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 대한 그런 열망? 알고자 하는, 여행하고자 하는 그런 로망 같은 건 없었는데, 그래도 제가 그 4개월 동안의 그 어학 기간 동안 느낀 점이 있었는데, 프랑스도 서울 못지않게 교통이 파리에 몰빵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면접을 나중에 보게 된다면은 꼭 파리에 한 달 정도의 숙소를 갖고 움직여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그때 면접 보러 갈 때 친구랑 같이 갔는데 그래서 어차피 숙소 비용도 50대 50으로 분할할 수 있으니까 그냥 파리에다가 교통이 좋은 그런 곳에다가 이렇게 내 숙소를 정해놓고 이런저런 도시들을 떼제베로 다녀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하게 돼요. 괜히 돈 아낀다고 다른 도시 가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교통 안 좋아서 고생하지 말고 그냥 파리에 돈 들여서 딱 내가 머물 수 있는 곳을 뭐 이렇게 정하자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 중에 제일 괜찮은 그런 숙소를 구하게 돼요. 그래서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계약을 하고 그 집에 들어가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었던 게 그때가 2018년 3월 말에 제가 파리에 간 거거든요. 면접을 보기 위해서. 근데 그때가 파리 프랑스 철도청이 파업을 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최악의 조건에서 면접을 보게 된 거죠. 목이 탄다. 그때 생각을 하니까. 아무튼 그 철도청 파업이 있어가지고 진짜 개고생을 했어요. 제가. 일단 저는 네 군데를 원서를 넣었어요. 그런 유명한 곳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제가 좀 관심이 있는 그런 도시들을 정했어요. 첫 번째 면접이 깡이었고 두 번째가 여기 지금 그르노블이고 세 번째가 아미엥 그리고 네 번째가 헨느라는 도시예요. 네 군데를 넣었는데 깡, 헨느, 아미엥은 다 파리에서 되게 가까워요. 멀어봤자 뭐 기차로 1시간, 2시, 1시간 반 정도면 가는 거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파리랑 가까운 도시를 많이 선택을 했으니까 저는 철도청이 파업을 하고 있으면은 기차를 타기 힘드니까 버스를 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저런 버스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유명한 플리스 버스도 제가 찾아봤고 위버스 그때 당시에는 블라블라 버스가 아니라 위버스였거든요. 위버스도 찾아봤고 그리고 또 막 유로버스인가? 아무튼 그런 되게 짜잘한 버스 회사들이 있었는데 유로라인이라는 그런 버스 회사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 버스들을 다 찾아봤는데 그때 원래 평범한 시기에는 파리에서 뭐 근교 가는 게 비싸봤자 20유로, 30유로거든요. 근데 그때 버스가 100유로가 넘는 거예요. 150유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는 최악의 조건에서 지금 면접을 보러 다니는 거구나 라고 깨닫고 절망을 했어요. 돈은 진짜 돈대로 파리에 묵고 싶다고 해서 돈은 돈대로 썼는데 그 파리에 묵는 이점이 없어진 거잖아요. 교통이 좋아서 파리에 내가 숙소를 구한 건데 그래서 너무 화가 났었어요, 그때. 근데 이제 그때 화가 난 거는 그냥 내가 돈을 더 많이 썼다라는 거에 대한 그냥 그런 짜증이었는데 이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제가 어떤 미래를 마주할지 더 화가 나는 미래가 있는데 그거를 알지 못했던 거죠. 첫 번째 시험을 깡에서 봤어요. 깡은 제가 예전에 되게 좋아하던 유튜버가 계신데 유나의 아트 다이어리인가? 유나의 아트 필름인가? 그분이 깡보자르에서 학사 석사를 다 하신 걸로 제가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다가 저도 미디어 쪽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미디어 관심이 많으면 되게 괜찮은 학교라고 그래서 그리고 또 노르망디에 대한 제가 약간의 로망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해서 첫 번째 시험이 거기였어요. 3월 말이었는데 그때는 다행히도 철도청이 파업을 하고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앙뜨시대라는 기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타고 껑에 되게 괜찮게 이제 스무스하게 도착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잠깐 동안 과외 받았던 포트폴리오 과외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 친구분께서 그 깡에서 어학을 하고 계셔서 거기 숙소를 제공을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숙사, 되게 조그만 기숙사였는데 그냥 제 사정을 아시고 하니까 힘든 때도 와서 이렇게 보자를 들어가겠다고, 입학하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친구라는 걸 알고 불편함이 굉장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침대가 진짜 조금해서 저는 바닥에서 자야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침대를 같이 썼어요. 그 조그만 침대를. 그래서 거의 저희는 세로로 이렇게 잤었거든요. 모로 누워서. 아무튼 그런 어려움, 그런 불편함도 감수하시고 저를 이렇게 와서 자도 된다라고 허락을 해주셔서 제가 그 집에 가서 이렇게 묵게 돼요. 그리고 그 언니가 이제 어린 친구가 그때 당시 제가 22살이었거든요. 어린 친구가 이제 언어도 이렇게 능숙하지 않은데 와서 면접 본다고 하니까 좀 안쓰러웠나 봐요. 그래서 저를 픽업까지 해주셨어요. 저 그때 그 제가 프리모바일에서 나오는 그 유심칩을 샀거든요.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거. 그거를 사서 칩을 껴가지고 그게 되게 잘 안 터져요. 그래서 기차역에서 와이파이를 잡고 싶은데 와이파이가 잘 안 잡히고 심지어 데이터를 쓰려고 해도 데이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께서 저를 막 찾아주셔가지고 제가 자칫 미아가 될 뻔했는데 그분이 저를 이렇게 딱 찾아주셔가지고 제가 안전하게 그 언니 집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시험을 보게 됐는데 그때 제가 이틀 밤을 그 언니 집에서 잤어요. 근데 첫 번째 밤은 제가 그 다음날 제출해야 되는 그 실기 시험이 있었어요. 실기 시험이 뭐였냐면은 뭐 가서 그림을 그리고 이런 게 아니라 일주일, 2주일 전에 텍스트로 뭔가 주제를 줘요. 근데 그때 주제가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게임에 관한 거였어요. 근데 그 철학자가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게임은 약간 규칙과 그 안에서의 자유함을 또 추구하는 그러니까 규칙이 있지만 우리를 얽매는 규칙이 있지만 그 안에서 재미를 느끼고 자유함을 느끼는 그런 행위다라고 써져 있는 대충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그런 텍스트를 제가 받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글을 읽고 제가 그 주제에 해당하는 작품을 만들어 가는 거였어요. 조그만한 작품, 그러니까 뭐 큰 그림을 그린다던가 뭐 거창하게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주제에 맞게 아이디어를 보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취지인 거죠. 아무튼 그런 작품을 만들고 이제 그런 작품을 내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고 내가 이 텍스트에서 어떤 거를 이제 뽑아서 내 아이디어에 녹여냈고 이런 설명글을 쓰고 그런 거를 그 다음날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콜라 좀 마실게요. 아 갑자기 맑아졌네. 그런 미션을 제가 했어야 되는데 제가 불어를 배두를 막 따고 갔을 때여가지고 글 쓰는 게 조금 애기가 쓰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단어와 그런 어휘력을 갖고 있어가지고 저 재워주시는 그 언니는 배두를 진작에 따셨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 껑에 그 어학원이 되게 좋은 걸로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약간 첨삭도 부탁드리고 그랬는데 진짜 흔쾌히
첨삭도 다 해주시고, 제가 막 진짜 개발세발 쓴 거를 언니가 되게 어른의 어휘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말할 때,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면 좋다 이런 것도 다 이런 거를 막 첨삭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감동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 다음날 그 만든 거를 제출을 해갔어요. 저는 어떤 거를 만들었었냐면은 게임은 규칙 안에서 자유함을 찾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게임이라는 건 일단 재미를 추구하는 걸로 치환을 시키고, 내 삶에서 규칙 안에서 자유함을 갖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식단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칼로리를 딱 정해놓고 그 안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식단을 자유롭게 꾸미고 하는 게 내 삶에 또 즐거움을 주고, 어떻게 보면은 그게 식단이 성공을 하면은 나에게 행복감을 주는 거니까 그런 식단표를 작성을 해갔어요. 식단표를 이따만큼 정해가지고 마지막에 막 보나페티 막 이런 거 써서 그런 책을 만들어서 가져갔어요. 그게 되게 완성도가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주제에 맞는 아이디어였다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그걸 제출을 하고, 그리고 그날 이제 면접을 먼저 봤어요. 과는 되게 신기하게 면접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필기시험을 보는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례적인 일인데, 원래는 필기를 먼저 보고 그 중에서 합격자를 걸러내서 뭐 면접을 본다던가 아니면은 뭐 합격자 중간에 걸러내는 거 없이 필기 보고 그냥 면접 연달아 보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는 면접을 보고 그 다음에 필기시험을 본다고 하니까 이게 약간 의도가 기초 상식, 그래도 프랑스어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본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좀 긴장을 했었어요. 어쨌든 그 다음날 또 면접이 있어가지고 면접을 봤어요. 근데 면접 때 그 역사 선생님이라고 하시는 인도 선생님이 되게 좀 친절하고 재미있게 분위기를 유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긴장을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첫 시험이라서 진짜 긴장 많이 했는데 그 선생님이 막 농담도 해주시고 막 제 설명에 자기가 이해한 거를 좀 더 덧붙여서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되게 행복하게 잘 끝났어요, 면접을. 그러고 나서 하룻밤 지나고 학교에 가서 합격자 명단을 딱 봤는데 제 이름이 있는 거예요. 면접에서 제가 합격을 한 거죠. 그래서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필기를 보는 시간이 이렇게 딱 적혀져 있어서 필기를 볼 준비를 했어요. 막 문장 어떻게 써야 되는지 뭐 이런 주제 나오면 어떤 이야기를 해야지 막 이런 거를 막 고민을 하고 이제 필기 시험장에 들어가서 필기를 보면서 딱 좀 뭔가 예감이 들었어요. 나는 이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겠다. 그때 뭐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되게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제 기억으로. 그래서 조금 망했다, 개망했다 이러고 나왔는데 그 다음날 이제 가서 합격자 명단을 딱 보는데 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껑에서의 면접이 끝났어요. 이 껑에서의 면접까지는 진짜 순조로웠어요. 그리고 첫 시험이었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다른 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면접에서 통과를 하고 내가 할 말을 다 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뿌듯한 마음을 갖고 파리로 돌아갑니다. 파리로 돌아가서 두 번째 시험이 이제 그르노블이었는데 그르노블에 가기 전까지 시간이 조금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면접을 이제 잘 보고 나니까 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지금 생각하면은 제가 어떻게 그랬는지 무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무작정 그 친구랑 같이 이렇게 투어를 했어요. 조금 파리 투어를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술관에 가는 사람들은 좀 다 갤러리에 가거나 미술관에 가는 사람들은 다 미술에 관심이 있고 새로운 작가들에 관심이 있는 사람일 텐데 그 사람들한테 내가 면접장에서 할 말을 먼저 해보는 거는 그 사람들이 심사위원이라고 생각하고 내 작품을 그 사람들한테 소개시켜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든 그날 저녁에 제가 막 이제 더 열심히 좀 연습을 해요. 제가 할 말을. 그래서 그거를 막 지금 영상 찍는 것처럼 영상도 찍어보고 막 영상 찍은 거 보면서 모니터링 하면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느리게 이야기를 하는 게 전달할 때 좋을지 어떤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는 게 좋을지 막 이런 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 스스로 좀 정해서 그날 그 다음날 그 퐁피두 센터 그쪽이 마레지구잖아요. 그쪽으로 이렇게 갔는데 퐁피두 센터 안에서는 제가 도저히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긴장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몰릴까봐. 그래서 마레지구에 갤러리 같은 작은 갤러리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냥 아무 갤러리나 좀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제 갤러리 장한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진짜 안 되겠다 싶어서 갤러리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일단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나오면 그 사람 붙잡고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딱 이렇게 누가 나와서 딱 얼굴 봤는데 무섭게 생긴 아저씨인 거예요. 그래서 안 돼, 안 돼. 아저씨들은 안 돼. 반응도 없고 이게 뭐 차별이 아니라 제가 너무 무섭게 생긴 사람들을 상대하기가 무서우니까 일단 그 사람은 일단 아닌 걸로 생각을 하고 조금 더 기다렸어요. 거기 죽치고 앉아가지고 갤러리에서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기다렸는데 뭐를 사는 건지 뭐 구경을 더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안 나와서 제가 그냥 옆에 계속 있었던 어떤 여자분이 계셨거든요. 되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 에밀리 인 파리 그 넷플릭스의 드라마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여자 그 상사처럼 생겼어요. 약간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 상사는 약간 조금 그래도 프랑스 사람 치고는 순하게 생긴 편이거든요. 진짜 세게 생긴 여자들은 진짜 아이라인도 이렇게 그리고 조금 담배 계속 피고 눈썹도 이렇게 생기고 되게 무서워요. 근데 그냥 일단 아저씨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그리고 뭔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냉철하게 제 작품을 판단해 줄 것 같아서 그 아줌마한테 아줌마는 아니었지. 아줌마의 나이는 아니었어요. 아무튼 그 여성분한테 가서 저기 죄송한데 excuse moi 이러면서 죄송한데 저는 모자르에 들어가길 희망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깡디다다. 나는 지원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곧 꼼꼼하게가 있는데 면접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가 외국인이어서 이 면접을 준비한 게 어떨지 잘 모르겠다.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예술에 관심이 있다면 내 면접을 도와줄 수 있겠냐. 내가 포트폴리오 만든 거를 보여주면서 한번 프레젠타숑을 해보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뭐 막 담배 피면서 오케이 오케이 알레지 마담 이러는 거예요. 그래 해봐 어디 해봐 마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핸드폰으로 제가 만든 그때 생각하니까 또 떨려요. 진짜 그때 진짜 떨렸거든요. 제가 만든 그 작품을 딱 보여주면서 내가 이거를 설명해볼게. 그래서 막 샬라샬라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계속 막 담배 계속 피면서 빠말 따페 피앙 막 어쩌고저쩌고 막 이래요. 그러면서 평가를 약간 해주는데 막
그 단어는 여기다가 쓰면은 조금 이상하고 뭐 이런 단어를 쓰는 게 더 자연스럽다 이런 것도 알려주고, 그리고 너의 작품은 약간 그 작가랑 되게 비슷한 것 같다 막 이렇게 알려주고 되게 많은 조언을 되게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제가 인스타그램 추천해도 되냐 막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 인스타그램은 자기 안 한다고, 자기 SNS 안 한다고, 그래서 그냥 나는 너를 이렇게 응원하겠다, 계속 응원할게, 너 되게 괜찮다 막 그러면서 자기 명함을 줬어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갤러리에서 일하는 약간 큐레이터? 큐레이터가 아니라 아무튼 일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 사실 이런 갤러리에서 일하고 있다. 나는 뭐 성소수자에 대한 그런 그 작품을 모으는 갤러리에서 일을 하고 있다. 막 너의 작품이 우리 갤러리랑은 색깔이 안 맞지만 그래도 나는 너의 포시빌리티를 봤다 하고, 그래서 너가 보살에 합격을 해서 더 좋은 아티스트가 되길 바란다. 그때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진짜 훈훈한 마음을 갖고, 아, 그래도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듣는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진짜 계속 떨었죠. 그때가 한 번의 경험이었는데, 제가 원래 계획으로는 그날 두세 명 정도의 사람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한 명한테 하니까 진짜 다리가 떨리고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리고 막 춥고, 그날 별로 안 추웠는데 막 춥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고 집에 와서 약간 좀 기 빠지고 그랬지만, 아무튼 밥 맛있게 먹고 친구랑 그냥 그렇게 하루를 보냈어요. 그러고 그르노블로 이제 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개고생 이야기가 시작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2편에서 말씀드릴게요.